안녕하세요. 190TV 제임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을 이건희 회장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업을 이제 승계를 할 때, 되게 두 가지를 이렇게 교훈으로 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아버지로서 이제 이건희를 어떻게 보면 후계자로 임명을 하고 나서 이제 삼성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뭘 내가 건희한테 교훈을 주면 얘가 삼성이라든지 이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병철 회장이 하나는 이제 붓글씨로 경청이라는 단어를 적어서 주고, 하나는 이제 이병철 회장 방에 목계라는 이제 나무로 만든 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줘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경청과 목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초안지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삼국지 정도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초안지를 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제 존경하는 왕이 두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는 진시황. 왜냐면 그 큰 땅덩어리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국 통일을 해서 이제 되게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나라의 이제 유방을 이제 가장 이제 존경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나라가 이제 망하고 나서 그다음에 최초로 이제 남은 게 이제 전국 시대 때 최종으로 남은 게 항우랑 유방 요 두 가지가 남았는 이 두 장수 나라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장기에도 초나라, 한나라 이제 그게 장기를 많이 뚫지 않습니까? 그 초안지의 배경이 되는 건데요. 이 항우라는 사람은 뭐냐면 명문가 집안에 그때 세력이 이제 9대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명문가 집안에 이제 돈도 많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장수들도 많이 따르는 그런 집안이었고, 유방은 어떻게 보면 시골 면장 출신이라고 하고요. 나이도 많고, 그리고 또 외모도 되게 볼품이 없었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천하를 통일을 이제 누가 하냐면 유방이 합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시대 초안지 시대 때 가장 이제 엘리트라 해야 되나?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서울대 수석으로 이제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량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시대 때 가장 이제 뛰어난 수재인 거죠. 인재인 거죠. 그래서 이 장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대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누구 라인을 타서 줄을 서야 되는데 이제 친구들은 이제 너는 너무 똑똑하니까 그 명문가 집안 항우 같은 그런 세력도 크고 그 명문가 집안 가서 네가 참모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량이라는 친구가 항우를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방을 찾아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항우 밑에 들어가기로 한 거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갑자기 이제 유방 밑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 친구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네 같은 인재가 니보다 덜 떨어진 저런 시골 면장 출신의 저런 나이도 많고 좀 덜 떨어진 유방 밑에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장량이라는 친구가 이 명언을 남깁니다. 뭐냐면 윗사람으로서 남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근데 유방을 능히 해내니 나는 유방을 따른다 라는 말을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이 어떻게 보면 항상 항우는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전쟁을 하면 호화라고 많이 물어봤대요. 뭐냐면 내 전략이 어떻냐? 그러면 이제 동의를 구하는 이제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방은 항상 하호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다 하더라고요. 내가 전쟁을 하는데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경청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9대1의 세력을 이제 증가를 하면서 그 항우를 이제 마지막으로 처단을 하고 이제 한나라에 이제 유방이 이제 천하 통일을 하면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안지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교훈이 경청입니다. 경청. 이제 남의 말을 잘 듣는 거. 그러니까 유방이 그 덜 떨어지고 세력도 작고 어떻게 보면 그랬던 사람이 뭐 뛰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경청을 해서 그 경청을 가지고 이제 천하를 통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이 이제 진시황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서 좋아하고, 이제 유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평범하잖아요. 흑수저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왕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청을 잘해서 그래서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한테 북구시로 경청, 그래서 네가 꼭 이렇게 해라라는 걸 이제 적어주고, 그다음에 목계라는 거는 또 이제 이것도 중국 얘기인데요. 이병철 회장이 항상 그 거실에, 자기 집 거실에 항상 그걸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로 만든 닭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유래가 보면 이제 닭싸움을 되게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에 이제 닭을 가장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이 기성자라고, 이런 이제 닭 트레이너라 그래야 되나? 그 있었는데, 근데 이 왕이 내가 닭싸움을 좋아하니까 좋은 품종의 닭을 가지고 와서 제일 괜찮은 닭싸움을 하는데 항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전국에서 제일 닭싸움을 잘 시키는 이런 트레이너를 잘 시키는 애를 데리고 와라고 한 애가 기성자라고 하더라고요. 데리고 왔는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내 닭을 최고의 싸움 닭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열흘 있다가 갔는데 어떠냐? 내 닭이 이제 최고의 싸움 닭이 됐냐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 기성자가 하는 말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최고의 싸움 닭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라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교만하고 자기 힘만 믿고 설친다고,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한 또 보름 지나서 또 찾아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했냐? 이제 지금 이제 최고의 싸움꾼이 됐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기성자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누가 툭 건들면 달라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최고의 싸움닭이 안 됐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보름 있다가 또 찾아간 거예요. 왕이 이제는 이제 최고 싸움닭이 됐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기성자가 하는 말이 이제 지금은 이제 최고의 싸움닭이 됐습니다. 왜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어느 누가 이제 시비를 걸고 뭐 해도 이제 꿈쩍도 안 하고 멀리서 보면 나무로 만든 닭처럼 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멀리서 보면 나무로 만든 닭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이 말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평정심을 잃지 말고 멀리서 보면 최고의 싸움닭이 되는 조건은 평정심을 잃지 말고 멀리서 보면 나무로 만든 닭처럼 유지를 해라라는 교훈인 거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제 삼성을 이끌 때 생각을 해라 해서 일단 경청, 남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평정심, 목계처럼 평정심을 유지해라라는 게 이제 그 삼성을 넘겨줄 때 이제 두 가지 이 교훈을 주면서 이제 넘겨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 내용은 좀 되게 길었지만 저는 되게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경청과 어떻게 보면 목계, 이게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되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